북한의 코로나19와 계속되는 도발 상황,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봤지만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처음 감염 사실을 공개한 뒤에 오늘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제안을 거절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규모 감염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세만으로는 이 전염성을 막을 수가 없고 치료제 자체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확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중증이나 그러면 저렇게 공개한 이유가 국제사회나 우리 남한 사회에다가 혹시 인도적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북한의 입장을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백신이나 방역용품 지원을 요청하면 언제든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도적 백신 지원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 가능한 보건의료 예산은 954억 원입니다. 국제사회나 남북 간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관련된 해당 인원들이 이제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를 하고 협력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그런 것을 결정을 하고 미국은 일단 백신 공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중국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헛갈리는 게 어제 저녁에 탄도미사일을 한 발도 아니고 세 발을 연속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감염을 인정하자마자 도발을 한 거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의도입니까? 네, 코로나 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던 북한이 이렇게 감염 사실을 이례적으로 발표하면서 대화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북한은 대표적인 대남용 무기로 꼽히는 초대형 방사포 추정 탄도미사일을 3발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맞춰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상황과는 별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방 발전 계획에 따라서 도발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루어졌던 대대적인 보도도 없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의식해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저렇게 미사일 시험하고 핵 만들 돈이면은 백신 같은 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어제는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NSC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네, NSC 소집은 없었는데 상황 점검 회의가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인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이나 차장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회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이 아닌 전과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던 만큼 대통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도발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밖에 있던 국가안보실장이 전화로 먼저 보고하고 1차장은 대면 보고를 했다며 지하벙커 회의를 마치고 나서 대통령께 최종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일찍 퇴근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